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수봉 산기슭에 새로운 39호실 기쁨조 빌라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남조선의 정치인, 성직자, 경제인, 언론인입니다. 그동안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던 기쁨조 자녀 집단마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분양가는 100평 기준 10억으로 잡았지만 1차 분양분 100가구가 이미 2024년 말로 동이 났다고 합니다. 빌라당 한 명의 20대 기쁨조원을 현지처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인기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특파원TV 유 국장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평양 기쁨조마을 빌라 분양 소식 잘 들으셨나요? 신규 투자 입주자에게는 20대의 싱싱한 기쁨조원을 현지처로 제공한다고 하니 남조선 오빠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자, 그럼 이 말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며칠 자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라든지 뭐 정치 지도자들 그 자고 온 사람들 뭐 거기에 뼈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진짜예요. 자기 아버지가 좌익이었다든지 뭐 관계 있는 걸 전부 찾아내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코도 걸고 이렇게 해서 잡고 있어요. 여기 뭐 남한에서 북한에 가가지고 그 며칠 자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라든지 뭐 정치 지도자들 그 자고 온 사람들 뭐 거기에 뼈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진짜예요. 목소리 들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말입니다. 2년 전 경산호 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촛불혁명의 실체와 주사파 척결이란 주제 강연에서 한 말이죠. 김 장관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70년대 대학가와 노동계를 주름잡던 골수 운동권에서 보수로 전향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북한에 가서 며칠 자고 온 남한의 성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자식들이 현재 북한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남한 지도층 아빠와 북한 기쁨조 엄마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정부 측 관련 인사는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김문수 장관이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죠. 언론 뒤에도 보이지 않은 손으로 작용하는 내부 통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청문회 때 문재인을 총살감이라는 발언도 했지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도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의 모략이라며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지요. 언론계에서도 평양의 남측 인사들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처음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원로 언론인인 뉴데일리 임보길 회장이죠. 그는 2021년 12월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죠. 평양 동대원구에는 철통경비 단독주택 마을이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현지처와 그 아이들, 즉 북한이 점찍어 불러들인 한국인들을 비롯한 각국 포섭 대상자들이 씨를 뿌린 북한 미녀들과 그 자녀들이다. 그 남편, 아빠들은 모두 과거에 방북했거나 지금도 수시로 왕래하는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이다. 북한 정권은 그 현지처와 아이들을 인질삼아 그 아버지들에게 북한에 대한 협조와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생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거쳐 성장한 아이들은 한국은 물론 각국을 상대로 갖가지 간첩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북한이 점찍어 불러들인 한국인들이 씨를 뿌린 대로 북한 미녀들과 그 자녀들이 사는 단독주택 마을이 평양 동대원구에 있다는 것이죠. 철통경비 속에 운영된다는 이 마을 사회 지도층, 아빠들의 남한 직업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문화예술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했던 사람이 조선노동당 간부 출신의 탈북시인 장진성입니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수봉 산기슭에 위치한 율촌 1동에는 현지처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홀로 사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여성들의 남편들은 북한이 점찍어 불러들인 남한 인사들을 비롯한 각국 포섭 대상자들이고 씨를 받은 여성들은 북한 기쁨조원들이라고 했죠. 물론 유 국장이 서두에서 언급한 평양 기쁨조 마을의 빌라촌 분양 소식은 풍자적인 표현입니다만 원로 언론인 임보길과 탈북시인 장진성의 증언을 종합하면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닐 듯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최근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죠.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러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남한의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갔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때 통일교 교주 문선명, 김정일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경제협력을 추진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큰 경제협력을 문재인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현지 평양발 보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호텔의 한 방에서 숙박했다는 기사가 잠깐 남한의 인터넷, 온라인 뉴스에 등장했다가 곧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숙박편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이 못 산다고 하더라도 방이 없다며 서너 명을 한 방에서 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남한의 재벌 회장님들인데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남한에서는 예측을 했죠.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말이죠.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것은 북한의 여성접대원 전략, 즉 꽃뱀 작전입니다. 북한의 미인계 공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통일원 차관이자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인 김서구 개건 칼럼니스트는 2021년 2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던졌지요. 북한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성을 도구화한 미인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음모론 제기가 아닌 북한에 실재하는 국가 차원의 정보 전술이라고 인터넷 언론 팬앤드마이크를 통해 지적했죠. 김 원장은 이를 북한 정권 유지 수단이자 남한 국익 침해 목적의 공작이라고 정의하며 국민적 경계심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었던 겁니다. 평양에서 그날 밤 남한 방문단을 대상으로 벌어진 질펀한 섹스파티가 정말 없었다면, 정말 없었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재벌회장 서너 명이 한 방에서 자다니 그건 잘못된 보도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물론 미인계 공작이란 북한도 대놓고 할 일이 아닙니다. 사생활 보호라며 은밀히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제 공개해버리면 약효는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김정은도 살며시 진행했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도 대놓고 북한의 미인계 공작은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방북 남한 인사들 모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말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행하는 미인계 공작, 즉 꽃뱀 작전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심리전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여론, 경제 기반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니까요.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에 따르면 미인계의 핵심 기술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 타겟형 공작이라는 점입니다. 군대나 정치권 고위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집중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목표 인물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대기업 경영자들입니다. 정치인은 북한의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언론인은 여론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인은 신자들과의 정신적 유대를 무기로 남한 체제 정당성을 흔들 수 있으며 기업인을 통해서는 자금과 기술 투자 경로를 확보할 수 있기에 북한의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목사나 신부, 스님과 같은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남한에서 절제와 청렴의 상징으로 존경받기 때문에 성적 약점이 잡히면 도덕성과 공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점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늘 남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치밀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옥과 출신으로 현역군인 신분인 기쁨조나 여성 접대원을 통해 남한의 특정 인사와의 성적 접촉을 유도하고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협박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호텔방을 잘못 알고 들어갔다는 식의 우발적 실수로 조작된 접근뿐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심리적 통제 장치로도 그 인물을 얽어맵니다. 이른바 성포섭, 즉 성을 통한 포섭이라는 것이죠.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방문 전후로 발언이 극적으로 바뀐 언론인이나 성직자들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 단순한 신념의 변화라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미인계 공작이 북한 체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에서 유지되는 비결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남한 내 해당 인물들의 사상 전환은 결국 북한의 정치적 협박 구조를 시사하는 정황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즉, 꽃뱀 작전으로 정치인, 언론인, 성직자, 경영자 등의 목표 인물들의 도덕적 붕괴를 유도함으로써 공작 개상자뿐 아니라 그 주변 인물 등 사회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전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평양 방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북한 공작은 국내외에서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목표 인물은 오히려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단순한 루머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진연이라는 대학생 단체는 물론 좌파 사회단체에서 김정은 연구 모임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에도 분명 미인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꽃뱀 작전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공작 대상자의 일생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심리전의 출발점입니다. 미인계에 노출된 순간부터 그 인물은 북한의 소나귀에 쥐어집니다. 목덜미를 잡기 위해 접촉 상황은 대부분 촬영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뤄지죠. 촬영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며 북한은 이를 협박 도구로 삼게 됩니다. 당사자는 알몸 영상, 대화 음성, 신체 접촉 사진 등이 어떤 경로로든 유출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흥미 위주로 그까짓 것 알려지면 어때? 하고 웃어넘길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막상 위협을 받으면 사색이 됩니다. 더구나 자녀들에게까지 외간 여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의 알몸 사진이 전달된다고 가정하면 자식들에게는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불안한 마음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폭로하겠다는 위협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죠. 해당 인물이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교수 등일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까지 함께 붕괴되는 겁니다. 설사 스스로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 양심 고백은 본인의 성범죄 스캔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에 자신의 도덕성과 커리어를 송두리째 날리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9월 문재인의 평양 방문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그때 미인계 작전에 걸려든 동료가 있을 경우 양심 고백자는 평양 방문 집단을 배신한 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죠.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이 이 침묵 구조야말로 북한 공작의 핵심 기제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남한 성직자들은 북한에서 접대 후 돌아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부정하거나 평양을 성지처럼 묘사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결코 단순한 감상이나 체험의 결과가 아니죠. 당사자 스스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공작에 걸린 인물은 침묵하거나 협조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 침묵은 점점 내면화되고 어느새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북한 공작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남한에서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가진 사회적 위치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말 한마디, 언론인과 교수의 글 한 줄은 수많은 유권자와 신자, 시민, 학생,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꽃뱀 작전은 단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의 균열을 일으키는 난남 갈등으로 작동합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퍼뜨리고 안보를 무너뜨리는 토대를 만들고 있죠. 북한의 꽃뱀 작전은 정치, 종교, 언론 분야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 특히 대기업 총수들 역시 중요한 공작 대상 목표 인물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과 기술의 핵심이며 그들이 움직이면 나라 경제 정책이 흔들리고 국제 무역거래 판도가 달라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꽃뱀 작전을 통해 한 명의 총수를 포섭해 놓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활용 가능한 정보와 외화 유입 통로,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2018년 9월 문재인의 평양 방문 당시 함께 방북한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수장들이 평양의 호텔에 배정된 개별 객실 대신 한방에서 함께 합숙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었다가 삭제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례적인 회장들의 친목 차원으로 보도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인계 공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역시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북한은 단 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도 그를 매개로 전체 구조에 침투할 수 있다. 꽃뱀 작전이란 그런 구조적 접근이다. 실제로 과거 대북 사업에 앞장섰던 기업의 운명을 떠올려보면 북한의 공작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처럼 움직였고 1998년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은 소 1000마리를 트럭 500대에 싣고 감으로써 대대적으로 조명됐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 사업은 번번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정몽원 회장은 정치적 경영적 압박 속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끝난 그 사건은 북한과의 거래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삼성은 당시 대북 사업 참여를 고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삼성을 끌어들이려 설득했지만 삼성은
지금은 진출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삼성은 이후에도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방북 시에도 모든 접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이에 대해 삼성은 단순히 경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하는 체제 공작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이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편들기가 아닌 것이죠. 북한은 대기업 총수를 포섭하면 그 기업을 통해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꽃뱀 작전에 걸려든 총수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남북 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다면 정치권과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이 기업인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북한 공작의 결과물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 총수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 한 명의 판단이 국가 경제, 외교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에서 북한의 미인계 공작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북한은 이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호텔 접대, 연회장 배치, 기쁨조 투입 등 남북 정상회담 때마다 공작과 환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접촉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8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방에서 숙박할 만큼 북한의 미인계에 철저히 대응하자 심통이 터진 것은 북한 조평통위원장 리선권이었죠. 그렇다고 내색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이튿날 옥류관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총수가 냉면사리 하나 추가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렇게 쏘아붙였죠.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말은 남북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죠. 자기들 계획대로 재벌 총수들이 전날 밤 기쁨조와 사랑을 나누었어야 하는 것인데 냉면값도 못하는 주제에 뭔 살이 추가냐고 막말을 하는 셈이죠. 2020년 6월에는 그 뒤끝을 다시 장렬시켰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이라는 오수봉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막말을 또 퍼부은 것이죠.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치를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말이 아닙니다. 일개 식당의 주방장이라는 작자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수를 처먹는 요사를 떤다고 떠들어댈 정도이니 얼마나 남한 최고 지도자 동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쁨조와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분통과 서운함의 뒤끝이겠죠.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 없이 체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꽃뱀 작전이죠. 경제인들이 이 점을 간과하면 기업은 물론 국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총살감, 꽃뱀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기회만 되면 남한 기업인을 표적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국익이 아닌 체제 선전의 도구로 기업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자국 기업을 지키고 감시도 해야 합니다. 기업이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보호막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진정한 안보의 시작이자 국익 수호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재인 평양 방문 시 적나라하게 냉면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한 문 정권을 향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주방장 오수봉 발언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독서를 날렸죠. 상스러운 폭언으로 남조선 절대 존엄을 모독했는데 온몸으로 각하를 지키던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날 냉면이 맛이 없었다든지 옥류관 냉면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당신들 뇌피셜이라든지 박수 좀 쳐줬더니 정은이가 꽃을 다 꺾었다든지. 진중권의 말도 정도가 약한 셈이죠. 문 정권 관계자들은 그 냉면 니들이나 잘 처먹고 잘 살아라고 해야 말이 됐습니다. 그렇듯 북한의 꽃뱀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일회성 공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 통제를 위한 심리전이며 남한 내부의 인물을 포섭하고 그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며 국익을 흔드는 공세죠. 그러나 이 공작의 진실은 아직도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내부의 비밀 문서, 공작 기록, 촬영 영상은 모두 통제되고 있으며 남한 내 연루자들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조선특파원 TV에서는 본인 스스로 나는 꽃뱀이었다고 말한 평양음악무용 종합대학 출신
수아엄마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꽃뱀 작전에 걸려 자신을 임신시키고 평양을 떠난 50대 총각 수아 아빠를 찾아 4살 딸 수아를 안고 태국을 거쳐 탈북하는 이야기였죠.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아 엄마 윤혜 씨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 남한에 도착했으나 수아 아빠는 철저히 외면하고 맙니다. 예기치 않던 모녀의 등장으로 거룩한 성직자의 뻔뻔한 외도 행각, 더 나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거짓 신앙인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22살 무용과 4학년 학생이었던 박윤혜를 꽃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수법이기 때문에 미인계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전술입니다. 북한에서 이 방식을 쓰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김정일의 개인 욕망 충족 수준의 기쁨조였다고 하죠. 그러다 잘못돼 세컨드 성혜림으로부터 김정남을 낳고 서드 고용이로부터 김정은을 낳긴 했지만 기쁨조원들을 임신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미인계 작전, 즉 꽃뱀의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말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평양의 비밀 문서고가 열리면 우리는 지금껏 누구와 무엇이 거래되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꽃뱀 작전에 걸려든 자들이에요. 북한은 내부 공작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고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교수 중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기록된 문건은 체제 선전용이 아니라 폭로용 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친북 인사들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죠.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지만 그들에게는 치부의 개봉이자 심판의 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주장하거나 북한 체제를 옹호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중 일부의 심리는 단순한 이념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과거 자신이 북한에 저지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 방어일 수 있죠. 김 전 차관은 이들을 국익훼손을 조직적으로 덮어온 내부 협조자들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이런 인물들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통일을 반대하거나 외면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통일은 단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공작의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 진실은 지금도 남한 사회 내부 곳곳에서 침묵으로 덮여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있고 진실을 직시하려는 사회라면 결국 그날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자 남한 내부의 공작 연루자들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조선특파원TV 유국장은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북한 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공동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 상호 대사관을 서울과 평양에 교차 개설하자는 것이죠. 대화 채널이 상시 가동되는 외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 현안 문제 처리도 쉽고 빠를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영상에서 말한 평양시 문수봉 기슭의 현지처 마을 문제도 공론화시킬 수 있죠. 좋든 싫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인데 남한 아빠들이 몰래 평양에 잠입해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인도주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평양 주재 초대 남조선 대사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권 때부터 대북 사업을 담당한다며 평양에 장기 체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통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중견 언론인인 자유일보 강량 논설위원에 따르면 서훈 전 국정원장은 캐도 사업으로 2년간 평양에 상주했던 시절 미인계에 포섭되었다는 설이 돌았다고 합니다. 당시 안기부, 즉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이를 염려해 노동자로 가장한 블랙요원을 북한에 상주시키며 현지에서 밀착 감시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는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부 시절 대북 접촉 인사들에 의한 꽃뱀 공작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훈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업 후에도 자진의 대북부서 관련직을 희망했죠.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당시 장관이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도왔고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는 2002년 평양에서 김정일을 독대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이적죄에 가까운 내용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다는 것이 강량 논설위원의 비평입니다.
유국장이 남북한 간 국교 정상화와 대사관 개설을 제안하는 것은 이미 2019년에 일부 정치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좌파 우파 진영 논리를 잠재우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남북이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현재 남한에는 방탄소년단보다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님이 100배, 1000배는 좋다고 주장을 하는 백두칭송위원회나 김정은 위원장 위임맞이환영단과 같은 종북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냉면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온 2018년 문재인의 평양 방문과 함께 결성된 단체들이죠. 오늘 영상의 주제인 북한의 꽃뱀 작전은 단지 먼 이야기나 첩보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미인계 공작의 흔적 속에서 침묵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친북 활동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멀지 않고 남한 사회의 우글거리는 난파 공작원들은 지금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한 말의 의미를 구독자님들께 다시 전달해드리면서 유국장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선특파원 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선특파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